백사 박종일입니다. 영주분 계십니까? 특히 수능분 계신지요?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 수능에서 벌어졌던 어떤 비극적인 사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에서 쫓겨나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던, 혹은 목을 내서 죽었던 단종 이야기, 그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졌던 수능 이야기입니다. 단종 복위 운동 벌어진 죽게천에는 핏물이 흘렀다. 영주 수능 땅 금성대군 신단과 피끝 마을이라는 아주 희한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세기로 가보겠습니다. 문종이 죽었습니다. 요절을 했죠. 그리고 왕이 됩니다. 아들이 왕이 됐는데 10살 박이 단종입니다. 단종이 어느 날 종친들을 불러 모읍니다. 즉위하고 5달이 지난 1452년 음력 윤달 9월 2일입니다. 할아버지 효령대군도 있었고 수양대군 이유, 그 이하의 모든 삼촌들이 집합했습니다. 수양대군 아랫동생인 안평대군 이용은 불참했습니다. 단종은 삼촌들에게 표범 가죽 방석들을 일일이 선물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활을 주기도 했습니다. 모인 삼촌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카로 하대하지 못하게 된 왕을 아련한 뒤에 삼촌인 수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늘 한 말씀 아뢰고자 했으나 성상께서 말을 하지 않으셔서 감히 못하였다. 훗날 반드시 아뢰겠다. 무슨 말 하려고 했을까요? 이 수양은 훗날 계유정난이라고 불리는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왕권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조카와 삼촌들은 이미 10년 전 할아버지 세종이 생전에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궁궐에 모였을 때도 이미 모임이 딴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1442년 세종이 팔도에 흩어져 있던 자기 아들들 태실을 경상도 성주에 모아서 집단 태실을 조성을 했습니다. 맏아들 문종을 제외한 둘째 수양부터 손자 단종까지 직계 왕손 19명 태항아리를 모아서 이 성주 태봉에 묻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세종대왕 자태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왕이 된 그 손자가 삼촌들을 궁궐로 부른 겁니다. 회합에 불참했던 안평대군은 이듬해 10월 18일 역모 혐의로 조카가 내린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12살 먹은 조카 단종은 거듭 사약을 내리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회의가 벌어지던 그때보다 8일 전 삼촌 수양이 주도해서 계유정난이 벌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이 계유정난 쿠데타 세력의 기세를 꺾지 못한 거죠. 회의 이틀 전 수양대군은 자기 동생 안평대군을 죽이자는 쿠데타 동지들의 주장에 내 지친에게 사약을 내릴 수는 없다고 울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죽일 수 없지만 공론을 저지하지는 않겠다라면서 점잖게 사약을 방조를 합니다. 결국 안평대군은 그날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1453년 10월 18일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 쿠데타 여진 속에 좁은 조선 땅이 몇 번씩 뒤집어졌습니다. 1455년 여름 수양이 조카를 끌어내리고 왕이 됩니다. 바로 그날 동생 금성대군 이유가 경기도 상령으로 유배당합니다. 지금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일대에 있었던 행정구역입니다. 이게 금성대군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안평대군에게 신 혐의는 역모였습니다. 단종을 끄집어내리고 본인이 왕이 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죠. 그래서 훗날 사육신으로 추앙을 받는 집현전의 소장학자들도 안평대군 처리에 관해서는 수양대군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반수양대군파가 속속 그리고 은밀하게 세를 규합해 나갔습니다. 그 핵심에 금성대군이 있었죠. 단종 등극 3년째인 1455년입니다. 금성대군 집에서 몇몇 인사가 활쏘기라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제보가 입수됩니다.
영모의 혐의가 있으므로 처리해야 한다는 수양대군파 관료들 요구에 단종은 그대로 따랐다. 따를 종자에다가 가을지자 종지라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 따랐다는 이야기죠. 금성대군은 이 조치로 관직을 내놓고 유배형을 받습니다. 한 달 정도 뒤에 누명은 풀립니다. 금성대군은 관직을 돌려받습니다. 가만히 있을 쿠데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또 며칠 뒤 이 쿠데타 세력은 금성대군이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넉 달 뒤 윤 6월 어진회의에서 수양대군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금성대군과 한남군, 영풍군 따위를 유배를 보내야 한다. 지금 수양대군이 언급했던 금성대군, 한남군, 영풍군 이 셋은 모두 자기 아우들입니다. 적자가 됐든 서자가 됐든. 그 꼴을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던 조카 단종이 불쑥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니 간사한 무리들이 발동하는구나. 이제 이 발호를 막기 위해서 내 대임을 영의정에게 전하노라. 대임, 큰 대자에 책임할 때 임자입니다. 바로 왕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어진회의에 참석해 있는 삼촌 수양대군이 바로 대임을 전하겠다는 그 영의정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는 삼촌을 물리치고 단종은 마침 와있던 명나라 사신에게 이를 전격적으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수양이 그날로 왕이 됩니다. 상령에 유배됐던 금성군은 이듬해 한성에서 멀리 떨어진 수능으로 재유배됩니다. (1456년) 반수양대군으로 돌아선 집현전 학자들이 쿠데타를 기도하다가 발각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사육신 사건입니다. 거사에 동참하기로 했던 김질이라는 동료가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죠. 바로 이때 금성대군은 한성에서 멀리 떨어진 수능으로 재유배됩니다. 사육신 사건은 엄청난 피바람 속에 마무리됩니다. 혹시 조선시대 때 여자 이름이 뭔지 어떤 이름들을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실록을 보십시오. 사육신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이 역적들의 가족들, 부녀들이 계유정난 공신들에게 노비로 분배됩니다. 자그마치 120명, 자그마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이름들 다음번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 이동이라는 안동의 관노가 한성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밀고랍니다. 금성대군 이유가 수능에서 몰래 군소배와 결탁해서 불괴한 짓을 도모한다. 1457년 6월 27일 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금성대군이 유배지 수능 유생들과 함께 경문을 돌리고 거병을 해서 다시 조카 보기를 모의 중이라는 겁니다. 다시 피바람이 붑니다. 수능 부사 이보흠도 정식으로 금성대군 모반을 보고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부사 이보흠 또한 가담했던 대규모 영모였습니다. 그해 10월 합동수사본부에서 세조가 본부에게 묻습니다. 누가 괴수인가? 본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전이라면 노산군인데, 즉 단종인데 지금은 금성대군 이유입니다. 청컨대 속히 법대로 죽이소서. 결국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영월에 유배됐던 단종, 노산군은 사약을 받으면서 금성대군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합니다. 세조실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실록 이때 당시 이만큼의 기록은 반정공신 혹은 계유정난 공신들 편향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겨서 읽어야 합니다. 1457년 7월 보기운동이 마침내 제압됩니다.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실록을 볼까요? 7월 16일 세조는 대사헌 김순을 수능으로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옥사를 멀리서 지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 직접 내려가서 국문하라 라는 거죠. 이 지시가 있기 엿새 전인 7월 10일 세조가 이렇게 명합니다. 금성대군을 칼을 채워서 설득하다가 안동으로 옮겨서 계속 수사하라 라고 출장을 보낼 김순에게 미리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권력욕이
형제 애를 이겨버린 겁니다. 열흘 뒤 실록에는 대사헌 김순이 금성대군 옥사를 처리하고 안동에서 돌아왔다라고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짤막합니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실록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그 한 달 남짓한 수사 과정을 참극으로 기억을 합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1822년 이야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황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쓴 태평서당기라는 글에 따르면 사람들이 수능 일대 65가구 홀령을 위로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죽은 가구 수가 65가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엔 대가구였습니다. 5-6명씩 있었던 집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200, 300명이 그 수사 과정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백 명이 수사 과정에서 실록에 기록하지 않은 고문과 비공식적 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결국 공식 사료에는 은폐됐거나 기록되지 않은 참극이 모반의 땅 수능에서 벌어졌다는 뜻이고, 수능 사람들은 이를 정축년에 벌어졌다고 해서 정축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 참극을 상징하는 곳이 있습니다. 죽계천입니다. 금성대군이 유배됐던 이 수능에는 죽계천이라는 개울이 흐릅니다. 물이 맑습니다. 그런데 정축년 수사 과정에서 최소 65가구 수백 명이 흘린 피가 죽계천을 따라서 10리 넘게 흘렀다고 합니다. 그 핏물이 정화되고 다시 개울물이 맑게 변한 지점에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우자에다가 음지, 음달 음자, 어두울 음자를 쓰는 우음리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피끝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핏물이 멈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1711년 이 피끝 마을 뒷산 미궐봉에 고씨성을 가진 무녀, 여자 무당이 성황당을 짓고 당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축지변 때 희생된 사람들 혼을 달래는 제사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이 마을 앞에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에 군마가 지나갈 때면 말굽이 움직이질 않고 말이 서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무녀가 제사를 지내면서 마을에 있었던 우환이 사라지고 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고 하죠. 6.25 때 성황당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또 피끝마을과 수능 지역에 우환이 불쑥불쑥 돌았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성황당을 복원을 하고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능 사람들이 기억하는 정축년의 참극은 참으로 참극이었습니다. 공식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이 피끝마을 남쪽에 합도마을이 있습니다. 조개 합자, 섬도자를 쓰는 합도마을입니다. 산등성에 있는 마을 형세가 조개처럼 보입니다. 여기 또한 계유정난의 즈음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낙향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건너서 논 한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조그만 둔덕에 서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둔덕을 조개섬이라고 부릅니다. 합도죠. 저곳도 섬이냐 하는 조개섬이냐라는 경상도 사투리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1458년) 예주에서 세조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성주에 있는 태봉에 주산과 여타 동생, 특히 난신 이유, 금성대군 태실이 섞여 있으니 이들을 옮기고 이유와 노산군 태실은 철거하게 하소서. 세조는 즉시 보고에 오케이라고 응답을 하죠. 그리하여 금성대군 태양아리는 파괴돼서 지금 사라지고 단종 태양아리는 텅 비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제거됐던 안평대군 태양아리, 금성대군 편을 들었던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태양아리 또한 사라졌습니다.
성주에 가시면 이 세종대왕 자태실에 꼭 가보십시오. 거기 비어있는 태양아리가 비어있는 텅 빈 기단 5개를 꼭 바라보십시오. 조선 초기에 벌어졌던 형제 간의 전쟁, 전투, 비극, 그 참극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다시 예조에서 세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주상 태실을 다른 장소로 번듯하게 옮기게 하소서라고요. 세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형제와 태를 같이 하였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조는 이 명에 따라서 세조 태실 앞에 귀부, 거북이를 세우고 비석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겸손하여 윤화하지 않았으니 검소한 덕이 더욱 빛나네. 말 그대로 용비어천가를 부른 겁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에 수능은 풍기군 밑으로 들어갑니다. 도호부 이름을 빼앗깁니다. 창고와 관사는 파괴됩니다. 숙종 때 수능부가 다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수능부는 그 옛날의 위세와 영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수능은 영주시 수능면이죠. 금성대군은 숙종 때인 1698년에 복군됩니다. 이로 인해서인지 이 수능과 피끝 마을에는 숙종과 관련된 전설이 좀 있습니다. 숙종이 암행을 하면서 수능에 들러갔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칠성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숙종이 와서 천막을 치고 머물렀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 숙종에 의해서 복권됐기 때문에 숙종을 기리는 그런 전설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가 있죠. 1742년 영조 때 금성대군이 유배됐던 자리에 제단이 정식으로 설치됩니다. 원래 제단은 금성단이라는 제단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여기에 1742년에 번듯하게 비석을 세우고 금성대군 신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기까지가 담대했고 허망했고 살벌했던 15세기 풍경이었습니다. 박종일의 땅 역사입니다.